3월 7일 마감 시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전강 후약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부터 이제 빅 이벤트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장막판에 매도 신호 드린 것도 환율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환율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미국 국채 달러, 미국 양안 선물 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거래대금이 합치면 22조 원 넘게 나왔거든요. 거래대금 이게 크게 나왔는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7일부터 8일까지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가장 중요한 게 3월 달에는 정말 일정들이 너무 빡빡하게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초안이 나오고 3월 달에 미국 인플레 감축법, 네, 이것도 법안이 나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 초과 수익에 대해서 환원해야 되고, 회계 기술 수준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던 미친 법안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TA 체결한 국가에서 이 광물을 가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세계 공제해준다. 이거 미친 거거든요. 공장 미국에 지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면, 사실 미국에 대한 배신감은 아니지만은 뭐 자국 내 보호무역이죠,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와 미국 진짜 양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어쩌겠습니까, 약소국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앙권 증시가 양의 이후에 좀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틀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좀 시장에 부담감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국가 R&D에 5년간 170조 투자하겠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9조 원대로 지금 1평 거래대금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반도체 업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업종들이 워낙 강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국 투자 부시가 꺼져간다. 지난 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0.8%. 우리나라에서 미쳤다고 기업합니까? 예, 우리나라는 기업 못합니다.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하죠. 세금도 세계 탑급. 여기에 기타 뭐 이중과세, 삼중과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에 기가 팩토리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멕시코로 가버렸죠.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을 무려 10년 만에 뽑습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생산직 국가에서 10년 만에 새로운 신입을 채용한다. 엄청난 일인 거죠. 네, 그 정도로 기업들이 운영하기 힘든 나라다. 제가 가끔 시향에서 나라역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깊숙하게 이런 정치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1세대에 하늘에 내려주신 기업인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다. 기업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아마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망하기 전에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노리고 있어요. 일본이 망하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좀 주식 해먹고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게 최적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지금 생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많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피가 수급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이에요. 화학, 비금속 가면 뭐 철강금속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전기전자 제조,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제조, 이렇게 외국인들 수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지금 살아남으면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넘어설 때 시장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장 초반에 2차전지 업종들이 완전히 시장을 주도해 버렸고 수급이 그냥 결정이 나버렸죠. 그리고 장마판에는 당연히 앞으로의 일정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좀 마감 시장에 별로 할 말이 없는 시장이다. 제가 어제 방을 써서 부담 피곤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좀 여러분들도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분석하고 전망해봤자 내일 파월 연준장의 발언 하나에 증시가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좀 이거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KBG 저희 상한가 먹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 매매가 어떻게 할 건지 좀 영상 찍어 드렸거든요. 테마주들이 매집한 다음에 뉴스 내고 그 다음에 수급을 좀 체크해 드렸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영상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튬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리튬 인산철 관련 테마주들 이렇게 테마주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다만 이 테마주들이 이제 다 돌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시간에처럼 로봇 관련 테마주 수급이 이동할 건지 아니면 챗GPT로 갈 건지 아니면 또다시 2차전지. 근데 2차전지가 지금 정말 오를까 안 오르고 다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현금 전환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조정이 나왔던 챗봇 관련 테마라든가 로봇 관련 테마주도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빠르게 끝낼게요. 파월 연준장의 발언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샌 게 사실 파월 연준장 발언이 어제인 줄 알았어요. 어제 제가 진짜 밤샜죠, 아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거의 한 30시간이 넘게 깨어있는데 네, 좀 이따 라이브 방송도 또 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뭐 수익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주도주가 형성됐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공략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형성될 때까지 그냥 방향성만 잡히면 돼요. 시장에서는 이 방향성 확인할 때까지는 좀 더 변동성 있는 시장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또 주도주 시장 잡히면은 최근에 수익 잘 난 것처럼 잘 대응해서 빠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큰 점수는 저는 라이브 방송 내일 새벽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